눈이 오는데 쉐이드를 내리고 눈을 구경시켜드리려고 했더니 화면이 잘 나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쉐이드를 내렸습니다. 눈이 오는 것은 아름답고 낭만적이나 길거리 걷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새 단일화 문제가 아주 국민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는데, 국민의 선택이라는 어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최명진 목사가 주도하는데, 그 배후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모임인가 하는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회인가 10회인가까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단일화 문제에 조사를 했는데, 저는 3번째인가 들어갈, 그때는 0이었어요. 한참 올라가서 그거 보여주세요. 69% 나온 거. 예, 58 아니고요. 예, 69%가 아마 제 9차였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 3주 전에 제가 69%,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5%, 나머지는 전부 우리 최대집 의사 메디컬 닥터가 6% 새로 등장하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근데 이 어플의 중요성은 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파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파나 자유민주 세력의 유권자들이 단일화 후보로 누가 적절하냐 하는 걸 뽑은 건데, 아마 이분들은 특히 김경재에 대해서 애호가 많아서 69대 2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기관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주일 쉬었어요. 일주일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나 하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거저거 준비하느라고 그런다 하는 최명진 목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조사했어요. 제 10차입니다. 올려주세요. 이겁니다. 10차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이건 누적이죠. 그거죠. 10차인데, 이게 9차입니다. 죄송합니다. 9차인데도 제가 여전히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내 분란을 잘 봉합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원희룡 전 지사랑 같이 무슨 재미있는 아주 짧은 선전, 그것이 아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치고 올라와서 42%, 그래도 제가 간신히 54%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걸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좀 의외였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김경재가 일반 종편이나 공중파에서는 전혀 그냥 뭉개버리는 존재인데 이 어플에는 이렇게 세게 나오는가, 좀 의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거 하는 그 일주일 사이, 비는 사이에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이 단체가 244개 단체가 있는데, 그 244개 단체 중에 이사격에 해당되는 24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다 말고 중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표하는 것은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죠. 객관성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는 또 윤석열과 안철수 둘의 단일화를 또 올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9차까지 오는 여론조사에서 3% 이상을 올라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보수 자유주의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우파의 대변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윤석열 대 안철수는 결과가 빤합니다. 이건 압도적으로
윤석열이가 이길 겁니다. 이게 속이 보이죠. 그래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서경석 목사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정치를 보는데 너무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를 한참 하다가 갑작스럽게 윤석열 지지를 하는 것도 옳지 않으려니와, 만약에 그 지지를 한다면 이 여론조사는 중단해야죠. 그런데 또 윤석열을 올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 안철수를 저렇게 대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 속이 빤히 보입니다. 목사로서의 종교적인 신념과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내일 모레 정광훈 목사가 워크힐에서 무슨 지도자 회의라는 것을 해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사계의 지도자를 모셔가지고 뭐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 이런 것을 발표했어요.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 역시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너무 노골적으로 지지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거기 단일화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단체, 그 기구에서 조사한 단일화 작업에 신뢰성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문제를 주도하려고 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 단일화 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일화 작업에 필요한 객관성, 도덕성, 공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사색과 준비를 해서 단일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현재 아침에 대한민국의 정가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말에 퇴원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2월 2일이나 그 근처일 것 같고, 엊그제 MBN에서 나오는 유영아 변호사의 인터뷰에 의하면 뭐 며칠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구정 전후해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이상로 박사가 주로 주도하는데, 이 이상로 박사는 자그마한 사람이지만 아주 탱크같이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저도 요새 이상로 박사에게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여왕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그걸 봤더니 방금 또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종로나 서초에 출마해야 한다는 것을 막 띄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갑작스럽게 종로 서초냐. 댓글이 그게 많이 들어오고 압력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이 그냥 설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이슈로 등장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박 대통령 자신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코멘트는 현재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의 의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견해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 사태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대선이 굉장한 정치적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윤석열 두 여야의 프론트러너 선두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30% 초반에서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끔 42% 올라간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약간 수치상의 차이고 전반적으로 봐서 3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안철수 후보가 12 내 1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 정도로 가지고 보아서는 야권도 완전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봐서는 단단한 30 내지 32, 3%의 단단한 구조는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잘 안 돼서 혹시나 많은 야권의 이제 선거 기획자들이 저 양반들이 여론조사를 나중에 막 올려가지고 드루킹의 댓글 사태 같은 게 막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37, 8, 40 가까이 만들어가지고 40 전후에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요새 또 북한에서도 뭐 남한의 댓글 지원한다는 또 그런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태가 뭐가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재명 후보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지지하지는 않지만 캠페인하는 걸 보니까 상당한 재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스마트하고 재치가 있고 그 많은 악조건을 이리저리 빠져나간 걸 보면 이거 보통 재주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이 벌어지고 또 부인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고 해서 제대로 대통령 고지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욕설하는 뭐 얘기라든가 뭐 그런 복잡한 대장동 이런 얘기를 빼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이 있는 사람이에요. 캠페인은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가능하면 후보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삼가하는 것이 도리다 하고 생각했는데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얘기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뭐 성형수술을 했다고 소문이 많이 들리긴 하지만 이번에 나와서 보는 걸 보니까 김건희 씨가 인물은 참 빼어난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씨의 그 어떤 외적인 매력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MBC의 보도 이후에 팬클럽이 6배나 확대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투도 아주 그냥 남자처럼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런 걸 보고 이거 김건희라는 사람이 생각한 거하고 아주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것은 비단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본인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쩐지 그 인터뷰가 7시간 가까운 아주 허심탄회한 인터뷰라고 하는 그것이 어쩐지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적어도 김건희 씨 자신은 자기가 상대하는 그 기자, 이아무개 기자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내색은 안 했겠지만 적어도 저 기자가 내 발언을 녹음할지도 모른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실례라면 뭐 본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별로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건희의 발언을 보아서 자기 남편 윤석열 후보는 적어도 보수 우파가 아니라 하는 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대통령 후보급까지 올리게 한 것은 김건희의 발언이에요. 문재인이가 만들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충성을 쭉 하다가 막판에 문재인에 대해서는 시비를 거의 안 걸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밑에 있는 조국과 추미애하고 토닥거리고 싸움을 하면서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충성 표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싸움하니까 그만두고 나 그만두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의 굉장한 정치적 제스처와 플레이를 잘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무슨
경력 위조, 서류 위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에 되어서 청와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 아내는 절대 퍼스트 레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가사만 돌보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인데 그거 전혀 천부당 만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캠페인 전체도 김건희가 주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만약에 그가 퍼스트 레디로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마 대한민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한 의욕과 재지와 기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참으로 흥미진진하지만 또 한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김건희 씨의 그 발언 중에 무슨 미투에 대한 발언 또 무슨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냥 사심 없이 했던 얘기는 그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들리는 거 이런 등등으로 봐서 야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캠페인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도화 각 신문에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합니다만 고영주라는 변호사가 자유민주당 대표라고 간판을 크게 붙이고 그동안 쭉 윤석열을 지지하는 광고를 꾸준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윤석열 정부에서 뭐 좀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저하고는 뭐 인사는 있습니다만 깊은 교류는 없습니다만 옛날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어요.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한국 정치에서 했던 일종의 공헌이라면 공헌은 딱 그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그래 요새는 그건 안 하고 아마 자기 스스로를 좀 정리하고 이번에는 좀 쉬고 누군가 지원하겠다 하는 입장을 세웠는지 윤석열을 강력하게 밀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광고 중에 그럴듯한 광고가 참 많았습니다. 아주 멋있는 광고를 냈는데 오늘 아침 광고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홍준표 의원을 무지무지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째찌하고 시시하고 말이야. 사람 아주 비겁한 사람으로 그냥 몰아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의원이 대선에 경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고 국민의 여론은 홍준표가 높았는데 당심이 약해서 아슬아슬하게 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됐더라면 아마 저는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을 겁니다. 홍준표 정도를 내세워서 충분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홍준표 의원에게도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키고 뭐 그런 뭐 사소한 문제가 있지만 그건 큰 것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 홍준표가 윤석열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홍준표를 그냥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고영주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시도하는 건 좋은데 좀 지나치다. 이 지나친 아체입니다. 앞으로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자유민주당의 이름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고영주에게도 좋을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의 여왕입니다. 나와서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경우에 신자유당 간판을 들고 나서려고 하는 이 김경재 캠페인에게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일, 30일 후에는 대선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바꿔본 적이 없고, 탄핵은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 김건희 씨가 말 잘하지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탄핵은 국민의힘 쪽에 야당의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한 거예요. 탄핵은. 맞습니다. 그거 잘했어요. 잘 지적했어요. 그게 박지원이가 가담했고, 그래서 탄핵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공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 열어준 거예요, 성을. 그런데 그것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사람은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이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 때문에 좀 지나치게 하셨죠. 지금 이제 정치 일선에서 좀 물러선 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정확한 판단,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굴이 뜨거우니까 슬그머니 나갔잖아요. 뭐 바른 정당 맨날 나오다가 또 보따리 사고 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근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윤석열을 밀 수가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하나같이 끝끝내 윤석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탄핵에 대해서 사죄해달라. 사죄해달라.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도 당신 밀겠다. 근데 끝까지 오늘까지 안 해요.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을 반대했던 지난 5년 6년 동안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에서 그렇게 슬프게 외치고 노하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 박근혜를 찍었던 1600만의 유권자 중에서 몇 사람은 떨어졌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잠재 능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이 나라의 진정한 시장경제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여러분과 공동으로 기대하면서, 눈날이는 정초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절대 낙심 마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이가 무슨 중국을 하든 뭐 친북을 하든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장난을 치더라도 정치적 그 변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 통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 시장경제와 강력한 국방과 이런 걸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불조 소생과 같이 이 겨울을 헤치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